뉴스 속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3년 전에 일으켰던 의회 폭동을 연상시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팍스뉴스와 CNN, 워싱턴 타임스 등은 한국의 무력 동원 사태가 2021년 1월 6일 워싱턴의 의사당 폭동과 흡사하다라고 비교했습니다. 한편 이 퇴임을 2달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를 전격적으로 사면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이 3년 전에 일으켰던 의회 폭동과 이 연관을 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CNN을 비롯해서 팍스뉴스, 워싱턴 타임스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CNN의 백악관에 출입하는 한인 기자 MJ 리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다루는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1월 6일 3년 전 폭동과의 유사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MJ 리 기자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자신의 적을 쫓는데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관련 뉴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몇 주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도 주목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이에 맞춰서 펀치볼 뉴스의 브레스나한도 기자도 역시 이 기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런 모습이 두려운 것이라면서 그 당시에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최근에 발생한 계엄령 사태도 그에 못지않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미국의 정치계를 놀라게 했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물어도 아무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와우라고 올렸잖아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게 한국이 무슨 일이야. 헐 2024년에 그랬다가 역시 한국이 해내네. 뭐 역시 한국이 잘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적인 회복성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나토 외교장관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이 결과적으로 실수 아니었습니까?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 모든 정치적인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미국 측의 판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동맹국이다. 한국 내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3년 전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만 미국으로 초청해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를 했는데요. 한국도 세 번째 정상회의를 3월 달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 단독 주최로 개최했는데 이번에 계엄령 사태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이런 나라에서 그러한 회의를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렇게 블링컨 장관의 질문을 했던 것이고 블링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저력은 대단한 거죠. 그럼요. 대통령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을 국회가 즉시 뒤집고 그것을 다시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위대한 그럼요. 민주주의의 승리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욕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거죠. 저 굉장히 굉장한 자랑스러웠어요. 거죠. 그리고 군인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그 국민들과 맞섰잖아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약간의 뭐 몸싸움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차분하게 잘 몸싸움이 진행을 뭐 그 정도게 무슨 그게 무슨 그쵸, 몸싸움이에요. 그쵸. 다친 사람 한 명 대단한 없이 거죠. 사상자 네. 한 명 없이 아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뭐 시진핑이라든지 네. 김정은이라든지 맞습니다. 무슨 그러한 독재자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그 이 정상들도 가슴들이 다 한 번씩은 섬찟했을 거예요. 아하, 야 이거 네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 어제 한 장면 너무 동영- 그렇게 네. 저 자학하시고 그럴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네.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하시지 네, 네. 마시고요. 자랑스럽죠. 우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저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의회 폭동 사건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계엄 군인 한 사람이 그 시민을 이렇게 밀쳤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 이렇게 울타리 쪽에 닿았는데 또 다른 군인이 와서 그 시민을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길속말로 뭘로 하면서 진정을 시키는 장면. 그런 것도 참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네. 어쨌든 뭐 비상계엄 선포는 해프닝으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뭐 한국에 살거나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좀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행을 권고하는 페이지에다가 주한미 대사관의 경보 얼러트 메시지 링크를 적어뒀습니다. 주한미국 다사관 웹사이트에 빨간색 배너로 경보를 띄웠는데요.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시위 현장은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부근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국가별 여행 한국 페이지에 한국에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정치적인 시위를 피해야 된다. 이런 경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긴 했지만 대형 정치적 집회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니 이 현장을 피해라.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데모가 예상되니 자국민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를 했고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도 홈페이지와 트위터 X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군중이 모이는 국회 같은 곳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정치 시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한국 여행 경고를 발령을 했고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자국민에게 알렸고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엄 해제를 알렸지만 대사관의 공지를 계속 따라라. 대규모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당국의 권고를 따라 이렇게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시켰습니다. 자, 중국 매체들이요 이례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영화 서울의 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이후 중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관영 매체인 중국 중앙 CCTV 그리고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 신화통신, 환구시보와 같은 본토 매체는 물론이고 홍콩 중화권 매체까지 한국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고 또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상황을 생방송하면서 아주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된 보도 영상이 매체별로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기록하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 이런 기사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영화 서울의 봄과 비슷하다. 한국이 계엄령을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것이 44년 전의 일인데 또 며칠 전에 그 악명 높은 12.12 쿠데타 45주년이 다음 주로 다가온다.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아주 유명하죠. 79년도 12월 12일 사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중국판 웨이보 그다음에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지금 서울의 봄을 포함한 계엄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중국은 뭐 이런 얘기 할 자격도 없는 나라죠. 그럼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보면 또 거기서 나올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44년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뭐 중국 쪽 얘기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기들부터 잘하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세계 각 나라가 뭐 저 한국에 뭐 저 방문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이 뭐 해제가 된 마당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 계엄령이 발효가 됐을 때 즉시 나온 그러겠- 이제, 네, 이제 이 조치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도 금방 또 해제를 해버렸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게 순리대로 돌아가겠죠. 네. 자,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컨설팅 업체 판단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민자 공약 때문에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 해당되는 규모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내가 다시 당선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거듭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천연자원,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가능성이 미국 노동자보다 높았습니다. 2022년부터 1년 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한 이주 노동자 비율이 15%에서 22%로 급증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주에서는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이 될 경우에는 여성 또 Z세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는데 더 많은 여성이 앞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Z세대도 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기술이 요하는 석공, 지붕수리공 같은 분야에서는 3명 중 1사람꼴로 서류 미비자라는 현실이 있는데 그렇군요. 향후 10년 동안에 전체 인력의 40%가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문에 공백을 메꿀 새로운 인력 충원을 고심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바이든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이제 퇴임을 앞두고 차남 헌터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잖아요. 이게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런 것이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도 지금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바이든의 이런 행보가 실망스럽다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노동자 계급도 같이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선별적인 사면 그것도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임기 막판에 이런 짓을 벌여야 되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언론인 가디언과 텔레그래프에서도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이 최근에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에서 헌터의 사면을 사유로 거론했다. 즉 대통령이 자기 아들 잘못도 사면을 할 것이라면 정적인 트럼프의 이런 스캔들에 대한 사면도 같이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 이저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애덤 쉬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저희 비난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LA 타임스 보니까 뭐 그 바이든 아들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마저도 맞아요. 이거는 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문구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일반 그 제 주위에 있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퇴임을 하는 마당에 네. 아름답게 퇴임을 해야지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퇴임을 하는 거는 그림이 좋지 않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 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마당인데 네. 내가 이게 이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네. 그거 한번 지르고 보는 정말 겁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하셨겠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크죠. 때문에 고심 끝에 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부모로서 이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 나중에 이 후폭풍 그 역사의 오점이 남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에 5점이 남아도 내가 아들은 내가 제 이름 못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것도 또 네.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해줘야 이해는 되지 가죠.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기는 하거든요. 한데요. 네. 네. 그저 여기저기서 모든 게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터지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하루 미국인들도 이 한국 계엄 상황은 큰 관심사였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도 관련 내용의 게시물들이 쏟아졌는데 웃지 못할 패러디 밈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틈타서 IRS를 사칭해 세금 환급이 있다거나 각종 세금 서류를 다운로드하라는 등 세금과 재무 정보를 노리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IRS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미국에서도 소셜미디어 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계엄과 관련한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네, 주류 언론들도 한국의 계엄 소식을 속보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X 비롯해서 유튜브 또 틱톡 이런 곳에도 한국의 계엄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한국 계엄 관련 사진 그리고 영상들이 떠돌았는데요. 한국 국회의사당 앞 대치 장면 비롯해서 군인들의 침투 장면 그리고 여의도 상공에 날아다니는 군용 헬기 영상 등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외에도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한국의 계엄 상황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들어가 보면 이 한국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레딧 내 주식 투자자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커뮤니티죠. 이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한국 계엄 관련한 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한국 계엄 소식에 혼란스럽고 당황해하는 반응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남한을 말하는 게 맞냐? 맞아요. 네. 아직 뉴스를 찾지 못했다. 또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전부 매도해야 하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당혹감과 한국을 둘러싼 불안감은 미 증시 개장 직후에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내용의 글들이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한국 관련 ETF가 급락하니까 이걸 매수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국 관련 ETF가 6% 하락했고 저점에서 매수했다는 그렇게 적은 이용자가 있었는데요. 네, 현명했네요. 네, 이 작성자는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이 무섭긴 하나 한국에서 실제로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북한도 어떤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면서 레임덕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LA 시간 어제 오후 5시 30분 월스트리트 배츠 게시판 첫 화면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걸로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급등락 상황에서 코리아 스캘핑 즉 초단타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댓글들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발 빠릅니다. 그 틈을 타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가지고. 야, 대단한다. 대단해. 네, 자 한국에서는요 온라인상에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런 밈들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소셜미디어 X와 레딧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관련 밈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의혹을 받거나 실패한 그런 사람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네. 또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바그너 그룹 지도자 이렇게 3명의 사진이 나란히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요.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Join us. 합류하라라고요. 이 합성 사진은 X에서 큰 화제몰이를 했습니다. X에서요. 네. 네.
이 레딧에서는 literally 1984 이게 문자 그대로 1948년이라는 제목의 풍자 만화가 게시가 됐다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한 남성이 달력을 넘겨보는데 그 날짜가 1948 11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남성 옆으로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엔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스라엘은 아랍과 싸우며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적힌 말풍선이 보입니다. 각 나라들이 정치적 경랑에 휩싸였던 1948년과 지금 상황이 흡사하게 겹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빗댄 겁니다. 네. 1948년에 대한민국이면은 정부가 수립됐던 그러한 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남북 간에 이제 이 공산당과 이쪽에 이제 민주당 간에 이제 이렇게 뭐가 굉장히 좀 네. 격심했을 때 얘기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밖에 또 다른 밈 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이 크게 nothing이라고 외치는 여러 밈들이 공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에 국회에서 이제 찬성으로 해제 요구가 가결되고 무효를 선언하니까 이제 nothing이라고 크게 써서 네. 그런 상황을 그린 겁니다. 이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비상계엄 밈들이 다수 속출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자, 그밖에 뭐 다른 밈은 지금 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밈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네. 그걸 번역해서 또 떠돌아다니는 밈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밈들은요 아이디어가 엄청 엄청나죠. 그렇게 독특하고 야 기발하다 이런 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IRS가 직접 연말 쇼핑 시즌에 이 사기에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주 올해는 이제 12월 2일부터 6일까지가 내셔널 텍스 시큐리티 어웨어니스 윅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 세금 보안 인식의 주입니다. 연말 할리데이와 내년 텍스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민감한 금융 정보를 신원 도용 또 세금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간인데요. IRS 데니 워펠 커미셔너는 연말연시 쇼핑 시즌과 빠르게 다가오는 텍스 시즌은 신분 도용 사기단 또 그 밖에 다른 사기꾼들에게 유혹적인 타겟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IRS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피싱 이메일 포함한 일반적인 사기를 전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으로 요즘 배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배송 관련 알림을 미끼로 쓰는 경우 많은데요. 그리고 사기단은 IRS를 4층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세금 관련 메시지, 예를 들면 세금 환급, 또 크레딧 등으로 속이는 그런 사기성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기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열어보는 피해자들을 속여서 비밀번호 비롯해서 개인 금융정보 또는 직원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요. 결국은 이게 신분 도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IRS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 윗부분에 주소 치는 란에 HTTPS로 확인하는 것. IRS도 납세자들에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는 무엇보다 퍼블릭 와이파이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 오픈된 와이파이는 피하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계정의 여러 요소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도 권장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앞서 그 봉화식 기자와 헌터 바이든 사면에 대한 후폭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제 비판 대열에 참가했다라는 내용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개빈 뉴섬 주지사하면 지난 수년에 걸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했던 우군으로 맞습니다. 꼽혔는데요. 네. 아들 헌터를 사면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실망했다,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나타냈죠.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겪은 모든 일들을 감안할 때 자신은 헌터 바이든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 자체는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 사면하지 않겠다는 이전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이번엔 당연히 실망했고 그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해서 화가 난다는 얘기군요. 네, 말을 바꿨다는데 화가 난다는 거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실 민주당 인사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웠던 그러한 분이고 또
뭐랄까 정말 친 바이든 인사였는데 이렇게 바이든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또 가장 또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강력했던 옹호자였는데 이번만큼은 마음이 돌아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뿐만이 아니었죠. 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마저도 비판 대열에 참가를 했고요. 네. 재판 담당하던 판사까지도 이번엔 대통령 비난하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욕먹죠 뭐. 몇 달 후면 그만두는데 뉴스에서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욕 먹고 욕 아들 먹고 좀 살아요. 살려보고. 거긴 그래. 여기도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만은 네. 또 막상 형을 받고 제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욕을 먹을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렇죠. 어떻게 키웠길래 네.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네.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욕을 더 먹고 더 먹고. 네. 저 제일 안 가게 해주자. 네. 뭐 부모 심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뭐 1000%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합니다. 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관련 보도로 지금 뭔가 좀 떠들썩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또는 LA 주류 사회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로 보셨겠지만 뭐 한국계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주류 정치권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청 내에서도 어저께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로 와서 한국 괜찮냐 아니면 그 오프닝을 통해서 뭐 북한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좀 타인종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그렇겠죠. 반응을 제가 네 맞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거는 걱정을 특별히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빠르게 움직여줘서 좀 그 이 이슈가 좀 빨리 이제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뭐 탄핵 또는 앞으로의 약간 정치적 이슈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하면서도 좀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K-팝, 뭐 한류, 뭐 K-푸드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정치권 이슈로 대한민국이 약간 정치권에서는 좀 복잡하구나라는 이미지를 네. 또 받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미국에서 잘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잘하시는 동안에 한국에서 뭐 그렇게 크게 급변하는 뭐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일 말고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그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헤드라인이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군사 정권도 아니고 아니면 뭐 북한이 뭐 공격을 해왔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른 뭐 정치권에서도 문자도 오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뭐 이런 조언도 제가 좀 해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그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와 그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타인종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좀 큰 뭐 중국과 다른 타 그 아시안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타인종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러한 이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좀 충격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금방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정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모든 걸 되돌려놓은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은 두 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게 빠르잖아요. 네. 네, 한국 분들은 빠른 거를 좋아하는 걸, efficiency, 효율성을 좋아하는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그 몇 년 전에 그 1월 6일 미국 국회 사태를 네.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번에는 뭐 다치신 분들도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막 없고 하늘과 뭐 이런 땅 거를 차이입니다. 보면 네. 확실히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네. 그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하다가 나중에는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 그 표증을 보여주면은 다 들어가게 또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렇죠. 참 그냥 그런 거는 참 괜찮네,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다 담 넘어 들어갔어요. 네, 담도 넘어 들어가고 담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도 그 허점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LA 카운티 선거국에서는 지난 11월 대선 결과를 최종 확정지었는데 이 4년 전 2020년 대선 투표율 75.98%에 비해서 올해 투표율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거의 10%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확실히 이제 물론 뭐 LA 카운티가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카운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카운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카운티에서 4년 전 2020년 그때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이제 시작됐을 때인데 그때와도 비교했을 때 거의 10% 다운이 됐다는 것은 저 참 놀라운 결과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약간 반성의 시간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약간의 왜냐면- 반성이었습니까? 네. 많이 네.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저희는 네. 민주당에서 약간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과 이제 집중이 이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기록을 더 넘을 거라고 저희는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름을 모르는 국민 또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없는 것처럼 정말 많은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LA에서는 지난 2020년 대선에 비해서 10%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좀 창피하고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런 경합 지역구 또는 이런 좀 그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경합 지역구에 왜 좀 부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한인타운이 포함된 이제 연방 하원 34지구를 네. 보면 예. 지난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에 출마했을 2016년 선거에는 저희 34지구가 73%의 와.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랬군요. 네. 요번에 저희 34지구는 LA 카운티 전체 투표율보다 더 낮은 64%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젊은 유권자 그리고 이민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뭐 실망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너무 그냥 정치 복잡한 거에 그냥 참여하기 싫어서 스킵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참여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중간 선거에서는 더 높은 투표율로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뭡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득표율이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만큼 약간 판단 미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저희 민주당에서는 메인 그런 이슈들을 낙태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잡았는데 확실히 아무리 뭐 당 이런 정당 상관없이 유권자분들은 이제 경제 이슈가 넘버원 이슈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뭐 1월 6일 사태 그 연방의회 사태도 있었지만 네.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서민분들이 정말 이제 마켓을 가면 뭐 계란값 뭐 여러 가지 가스를 필업 하실 때 이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민심을 저희가 제대로 읽지 않고 다른 이슈로 좀 이제 몰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부러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이 이미 캘리포니아에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슈를 더 부각시키자라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었을까요? 요번에 캘리포니아가 이제 워낙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는 맞는데 그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연방 하원에서 더 많은 자리를 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팜스프링 지역이나 아니면 뭐 베이커스필드 이런 지역의 공화당 지역구를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좀 놓쳤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성공한 지역도 있지만 그러한 좀 그 기회를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조언을 했을 때 아무리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서민들을 좀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중심으로 좀 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아담 시프트도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했는데 보면 예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에 좀 집중을 했다면 그런 것을 좀 이제 피하시고 경제적인 이슈나 다른 이슈에 좀 포커스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좀 다르게 포커스를 하는 그런 좀 무브멘트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다른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